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296페이지 취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취소권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법률행위 영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자,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외형의 윤곽이죠. 자, 최소한의 외형적 윤곽을 성립요건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요건, 자, 당목 1호 이렇게 정의됩니다.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목적이 존재하고, 목적은 효과를 말합니다. 자,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존재하게 되면 법률행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립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효력요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효력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유효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고,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기다렸다가 소급하여 무효. 그러니까 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취소가 취소권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소급 무효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취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취소를 하지 아니하면 유효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다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면 취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의사표시 영역도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다면 비진이와 통정, 하자가 있다면 사기와 강박, 뭐 이런 것 중에 취소나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개념적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의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취소의 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한, 그러니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유효로 성립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행위 시에 그죠? 뭔가 하자를 있었다, 하자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상대방에게 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자, 여기서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와의 차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법이 누구나가 아니라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민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여러 가지 넓은 의미의 취소, 뭐 이런 어떤 이 취소라고 하는 여러 영역들의 용어를 쓰긴 하지만 좁은 의미의 협의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 총칙에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취소라고 하는 이 영역에 적용을 받는 취소는 뭐 제한 능력자의 취소, 이런 자들, 그리고 착오를 법률행위 한 자, 중형을 차고 있을 때 사기와 강박, 요 영역만 민법 총칙의 취소 파트에서 적용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런데 297쪽에 보니까 취소와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철회라고 하는 구별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 구별적 개념에서 구별 개념, 그러면 이제 철회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철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도 전에 장래 무효로 효력이 진입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것은 장래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철회는 소급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표현법이 되겠죠. 자, 해제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치서는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요, 법이 오로지 이 민법 총칙에 적용을 받는 이러한 취소 영역은 이런 자들만이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정한 사유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정 취소라고 하는 것을 유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계약관계가 진행될 때 이런 해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 또는 약속으로 해제권을 여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 계약관계가 진행되다가 뭐 법정이든 약정이든 법정이라고 한다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반대의 채권자가 이행에 최고를 하고 상당 기간 여유 준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는데, 해제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소급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급 무효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법정 사유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반면 해제라고 하는 것은 약정 해제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태생적인 한계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고, 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사유 가지고 해제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교재가 큰 2번에 취소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방적 의사표시죠. 형성권이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자, 법이 이렇게 취소권자가 누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140조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그죠? 제한능력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착오로 인하거나 착오, 그죠? 사기나 강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런 자들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이 정해놓은 것이고요. 자, 이런 자들이 취소할 수 있다 140조 조문이 나와 있고, 자, 이런 자들의 대리인도 가능하다. 근데 이 대리인에서는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고요. 임의 대리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당연히가 아니라 임의 대리는 별도로 취소에 대한 별도의 대리권의 수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런 어떤 승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인, 사망하고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 되겠죠. 그런데 뭐 여기에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과 여기에 땅 사용, 을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상권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설정한 거. 그런데 이자가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 당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갑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은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평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나 특별 승계인 이런 자들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민법 140조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97페이지에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을 것이고요. 차고, 하자는 사기 강박이 있겠고요. 자, 대리인, 여기서 임의 대리는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이 지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이라는 표현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와 특별 승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러나 이제 포괄 승계인은 뭐 취소권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 승계인은 그 도표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취득한 권리의 승계인, 이런 어떤 취소권만의 승계, 그죠? 취소권만의 승계는 우리 민법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이 사기당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토지를 병에게 이전했다, 이런 자들요, 그죠? 이런 자들은 취득한 권리의 승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을 넘어가 보니까, 그러면 142조가 취소는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자가 승계인으로서 취소할 때 이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을이 이 지상권을 정에게 이전했다. 지상권 이전이죠. 그럼 이자는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이자는 상대방이 아닌 것이고요. 취소권자는 상대방입니다. 자, 거기 조문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취소하고 여자에게는 취소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형성권이니까 단독여사 298페이지죠. 자, 기억번이죠. 그런데 특별한 취소에서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성권에는 일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 권리의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 기한은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붙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소는 권리가 이전되어 전득자, 이런 자를 전득자라고 하는데, 전에서 득한 자에게는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등장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에서는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알려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취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취소의 효과가 뭐냐? 법조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재로는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문을 한번 읽어보죠. 141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1조 조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소급표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무효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간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간주예요. 그죠? 자,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지금 뭐 갑하고, 그죠? 을하고 법률행위를 했는데, 자, 갑이 제한 능력자라든가 차고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 그죠? 상대방의 취소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급하여 무효인데 이미 이전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전되고 넘어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버렸는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전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요 남아있는 소급무효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외형을 되돌려줘야 되죠. 자, 그 기법을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되어버렸고 취소권을 행사해서 소급무효가 되었을 때 외형이 존재한다면 그 외형을 제거, 다시 되돌리는 어떤 방법을
부당이득 반환이다. 무효화 취소의 효과라고 한다면 이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이 부당이득 반환에서 뭐 사기 친자는 악의일 것이고, 자, 뭐 사기 당한 자는 선의일 거란 말이에요. 선의는 현재 남아있는 이익, 현존 이익이라고 평가 내리고요. 뭐 예컨대 뭐 대금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치비, 뭐 유흥비로 써버린 것은 현존하지 않다라고 판례가 봐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존하는 것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는 현존이 아니라 전부 거기다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자가 차고나 사기 강박이 아니라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도 또 좀 이 제한능력자를 좀 두텁게 보호하겠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이 취소했을 때는 이 부당이득에서 제한능력자가, 갑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라면 선, 악의를 불문하고 묻지 않고, 악의도 악의는 전부 반환인데 선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부당이득에서도 제한능력자를 또 보호하는 법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조문입니다. 취소된 141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선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현존하는 한도라고 했으니까 선악의를 불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한 상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98페이지 맨 밑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무효다. 자, 그러면 우측에 보니까 299쪽에 이러한 이제 그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아주 중요한 절대, 자, 무효가 있고요. 그죠? 자, 절대 상대, 자, 무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했는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선의자에겐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구별법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효 또는 절대 취소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절대 무효가 되는 거죠. 절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절대 무효가 되는 건데, 이 제한능력자나 차고사기 강박 중에 선의, 제3자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선의인 경우에도 무효가 됐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제한능력자의 취소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제가 취소권을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소급무효가 됐습니다라고 선의자에게도 효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 무효 또는 상대 취소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만약 이자가 선이라면 취소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취소라고 하는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취소. 자, 여기에는 절대 취소가 있고요. 절대 취소. 자, 상대 취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이지만 취소는 상대 취소가 원칙이 됩니다. 상대 취소가. 상대 취소의 종류는 차고, 사기와 강박, 이 세 가지가 상대 취소인데,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을 했는데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중대한 과실도 없다라고 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넘어가 버렸고요. 을이 이것을 병에게 이전했을 때, 자, 을은 거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병은
전득자 또는 제3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취소가 있으니까 소금 무효가 되었고요. 그러면 무효니까 당신과의 관계도 무효다라고 효과 주장이 가능한가? 이런 경우에는 상대 취소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이 관계를 취소했을지라도 효과 주장을 못하게 될 것이고요. 법 조문상. 만약 이자가 악이라면 이 경우에 소금 무효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의 그 누군가에게는 효과 주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 취소라고 하고요.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절대 취소는 제한 능력자의 취소가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고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제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과의 소금 무효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무효, 상대 무효도 중요했지만 절대 취소, 상대 취소의 개념도 워낙 중요했어요. 워낙 중요해서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도표에서는 이제 이 소구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소구표가 인정되는 것들, 부정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종 선고의 취소, 사기 강박 착오, 자, 무권 대리행위 추인, 계약의 해제 이런 것들은 소구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죠? 자, 이득 반환의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취소의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부당 이득 반환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무효가 되었으니까 이미 건너간 게 있다면 그 외형을 제거해 줘야 된다. 외형을 돌려준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의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선의는 현존, 악의는 전부를 반환한다. 이자까지 돌려줘라. 그러나 여기에도 특칙, 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칙,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 141조에 제한 능력자는, 그죠? 제한 능력자는 선, 악, 불문하고 현존한 이익을 반환한다. 자, 이 점에서 굉장한 또 하나의 특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 그런 표현법 기억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30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300쪽으로 넘어가서 취소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를 했다. 성립 시점이죠. 성립 요건 구비하고 성립 시점에 제한 능력자였다.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유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유효를 진행하다가 그 뒤에 가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해도 되고요. 행사하면 소급무효가 되겠죠.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요. 이제 제척이라고 하는 유통기간입니다. 취소권의 유통기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언젠가 취소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유통기간에 걸리는데, 일단은 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인. 그죠? 자, 그래서 300페이지 143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효인 행위를 취소권을 포기하여, 그죠? 취소권을 포기하여 완전 유효로, 확정 유효로 진행하겠다. 자, 이것을 취소행위의 추인이다라고 평가내리게 됩니다. 이걸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추인이라고 하는 이 추인, 취소행위의 추인이죠.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민법 1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 140조가 뭡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권자들이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죠? 자, 그리고 그 대리인, 그리고 승계인, 이렇게 이제 조문에 나왔던 거죠.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이런 자들이 추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 원인을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 무효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효가 되면 이런 자들에게 유리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 종료라는 요건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고 유효로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라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피성년 피한정우연인은 법원에 정상인 선고가 있어야 되고 차고자는 차고 상태를 벗어나서 사기 강박은 그 상태를 벗어나서 이것을 원인 종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은 원인 종료 후에 대리인도 법정 대리는 당연히 여자는 원인 종료 후라는 요건에 충족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원인이 들어간 적이 취소의 원인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임의 대리는 추인에 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승계인은 뭐 가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또 취소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301쪽에 법조문의 144조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된다. 자, 원인이 종료한 후에 또는 원인이 소멸한 후에 원인이 종료 후에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이르겠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은 원인 종료 후에라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임의 대리는 추인에 대한 별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추인권도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단독행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추인이 나오고 있는데, 자, 추인은 지금 취소권에서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취소권을 포기하여, 그죠? 자, 취소권을 포기하여 이 법정은 간주거든요. 추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취소 파트에서 중요한 논리인데요. 중요한 논거가 되는데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법률행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뭐 착오를 했다든가 사기를 했다든가 사기 당했다든가 강박을 당했다든가 취소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취소권 행사하지는 않고 있어요. 또는 추인권도 행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예컨대 그 법조문에 나오는 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행. 아니 뭐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뭐 건네준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건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자, 이행의 청구,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구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이제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의 전부의 일부의 양도를 한다든가, 강제 집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법정 추인이 워낙 중요해서, 전이경, 담치강,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따서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런 행위 속에는, 일정한 이 행위 속에는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관계가 신속하게 빨리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법의 태도다. 자, 물론 이제 이 전이경 담치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분의 일부의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 여기 이제 강제 집행이고, 자, 이런 행위가 물론 당연히 원인을 종료, 그죠? 조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하면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자, 원인 종료, 취소에 있어서의 이러한 원인 소멸, 그죠? 취소의 원인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 종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은, 추인의 요건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정 추인은 법이 이런 일정 행위의 취소권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추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행의 청구, 그죠? 뭐, 이행의 청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일부 양도, 이 두 가지. 자, 요 이행의 청구하고요, 이행의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요거 두 가지만은, 취소권자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뭐, 중도금 안 줄래? 잔금 안 줄래?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취소권자가 행한 때 하네요. 이것도 취소권자가 행한 때 하나입니다. 취소권자가 행한 때. 자, 이게 이제 법정 추인에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301쪽의 145조 법정 추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거 추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추인은 아닙니다. 이를 보류하면 추인이 안 되죠. 이를 보류하지 않아야 됩니다. 토시 달면 안 돼요. 이를 보류하지 않고서 해야 돼요. 저의 이 행위가 추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문화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의 양도, 강제 집행. 그래서 이제 법정 추인의 요건 나오고 있고요. 원인 종료 후에 나오고 있고요. 자, 302쪽으로 가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서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 법정 추인에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 전부나 일부의 자, 이행의 청구, 여기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표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이 포인트가 됩니다. 시험도 워낙 잘 나오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의 양도, 그죠? 이자가 뭐 반대로 차고 상태로 뭐 토지를 전인 줄 알고 하천을 매입해가지고 요것을 그죠? 요것을 은행에 이전했다는, 병에게 이전했다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병에게 소유권 이전했다는 거죠. 또는 뭐 이런 것도 양도의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이 토지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에 뭐 지상권을 설정했다든가. 그러면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취소권자가. 이 두 가지는요. 이건 이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런 것들은 경계. 이런 것들은 뭐 취소권자나 상대방이 해도 괜찮지만, 그래서 302쪽에 이행의 청구에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이행의 청구 중요하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분의 일부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한 때 한한다. 표현법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소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취소권의 소멸, 그죠?
취소권은 유통기한에 걸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행사하면 그죠? 소급 무효고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로 일단 진행하고 있죠. 그럼 이 유효로 진행하는 것이 뭐 20년 지나서 취소하겠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법이 정한 유통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거나 뭐 원인이 종료했습니다. 1년 지나서 1년. 19살 때 했다가 20살 때 됐어요. 그죠? 원인 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것을 안날이라는 거 이제. 안날이라는 것은 원인 종료한 날입니다. 3년.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도래하느냐, 선도래죠, 선도래에 따라서 이게 먼저 올 수도 있고 이게 먼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척 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는 취소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종료를 표현한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그죠? 어느 것이 먼저 선도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걸 우리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합니다. 무효는 뭐 100년 지나도 무효인데 이렇게 안날 3년, 법률행위 한 날 10년 이것을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 10년이 단기 아닌데요. 법이 보는 시각에서는 단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가 취소권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보관 파트, 기간 파트, 기한 이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